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한 명 그 확진자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네. 그 확진자가 지금 3명, 사망만 지금 3명 아닙니까? 근데 지금 그 법무부에 대한 질타의 소리는 뭔지는 잘 아시죠? 예? 12월 27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 지급 그 이전에 안 됐고요. 그리고 그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인 뭐 격리 조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간 골든 타임을 놓쳤다. 근데 이러한 질책의 소리가 많습니다. 지금 이것이 이 살려주세요. 저는 우리가 아동의 인권, 오늘 논의하는 아동 학대, 아동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수용자의 인권 또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를 그동안 취해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. 네, 우선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이 됐습니다. 아마 가족으로부터 감염이 된 직원인데요. 이 당시에는 제가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때 직원 한 명이 나타났을 때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이 PCR 검사를 지시를 해서 검사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그 직원이나 수용자에 대해서 직접 접촉한 직원이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원 음성이 나왔고요. 이 조치는 방역 당국의 이 지침에 따른 지표에 따른 것이어서 무슨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할 수가 없고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을 한 거고요. 또 그 당시 11월 30일 바로 수용자가 입수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조치와 마스크 지급을 하고 또한 이 교정시설이 한번 감염되면 매우 위험하니까 전국 교정시설에 제가 직접 방역 강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.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, 골든타임을 놓쳤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 동부구치소에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동부구치소라는 것은 이 고층형, 그러니까 12층으로 이루어진 국내에서 수용시설로는 최고의 높은 빌딩입니다.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전부 엘리베이터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다른 무슨 저층 수용시설은 계단으로도 이용하고 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동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 실내 공간에서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또는 무슨 접견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또 진료를 또 보러 가거나 모든 활동이 동선이 이 실내에서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운동장이라고 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실내 운동장, 운동 공간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이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는 공간 분리가 절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.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 인원이 아주 과다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 산밀, 그러니까 밀집, 밀접, 밀폐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다. 이렇게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1분 더 하시죠. 이제 아까 강화 지시 하셨다고 했는데 강화 지시를 언제 하셨습니까? 지금 11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30일 전국 교정시설에 방역 강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. 네, 한 번 내리신 게 전부예요? 아니 계속 네? 내렸죠.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현장에 아니 잠시만요. 제가 질의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보고는 매일 받으셨어요? 수시로 받으셨어요? 보고는 일일 보고하고 수시 보고를 늘 받습니다. 그러면 네.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요. 이게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12월에 확 늘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
적절한 조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. 수용 과다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이 오히려 예방을 오히려 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용 다음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. 네. 수용 과다에 대해서는 그 전국 교정 시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일단 수용을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의 어떤 사법 작용으로 그 수용자들이 늘게 돼 있는 거고요. 이런 감염병 사태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이 감염병 기간 동안에는 좀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갑자기 확산된 그 일정한 시점을 보면 사회에서 대증폭기, 그러니까 11월 15일 정도 되는데요. 그 이후 한 열흘 이후부터 동부구치소도 아마도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11월 15일에서 12월 18일 신입 수용자 126명 가운데 66명이 확진이 돼서 확진율이 52.4%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14일간의 그 격리 기간을 거쳐서 이 홍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12월 10일 정도 되는 겁니다. 그 12월 13일부터 이제 수용자 가운데도 확진자가 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일정한 격리 기간 지나서도 홍거되면서 확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3차 대유행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. 이런 것들은 아직은 추정인 것이고 아마도 한 일주일 뒤에 그 정밀한 역학조사반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직무에 충실하셨는지는 오늘 해명의 자리가 아니고요.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